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누군가의 폭언과 욕설. 서울시청장 바꿔. 나 서울시청장 바꿔. 그저 고객이라는 이유만으로 말없이 당해야만 하는 각종 갑질.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며 누군가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는 행동 속에 수많은 감정 노동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제는 고객들이 화나고 욕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너무 많이 들어서 지쳐있을 뿐이지 아프지 않다는 게 아니거든요. 고객님 목소리 톤만 들어도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욕을 할 것 같다. 그럴 때 좀 손이 잠깐 떨리거나 목소리가 좀 떨 때가 있죠. 오늘도 커다란 상처를 안고 사는 감정 노동자들. 과연 이들의 권리는 누가 지켜줄 것인가?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다산콜재단. 지난 2008년 1월 이후 서울시의 버스 노선에서부터 작은 행정사무 안내까지 365일 24시간 전문 상담원들이 각종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곳으로 서울시 민원창구의 역할을 덕히 하고 있다. 연간 상담 건수는 무려 600만 건. 하루에도 10,000건 이상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다 보니 상담사들은 잠시도 쉴 틈이 없다. 그런데 상담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많은 상담 건수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욕설하시는 거는 이제 차라리 욕설을 하시는 거는 나을 정도로 약간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한테 오히려 좀 화풀이하고 비아냥대고 그 소위 말하면 갑질 같은 걸 하고 싶으셔서 좀 전화를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민원인들. 내가 뭐 한일 때문에 내가 채취해야 돼. 골목에 지나갔는데 차가 양쪽을 딱 주차해놓고 그럼 제가 칠 뻔했어. 나는 더워서 미쳐 죽겠는데 앉아서 전화 받으면서 시원한데 근데 오늘 안 오면은 진짜 차 내가 때리고 시작하. 아니면 페이스북에 올릴 거니까 다시 이런 거야. 어? 어머니 꿈이다. 이거는 그거 콜센터 아니야 그거. 저희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가 아니라 서울시청의 콜센터입니다. 그러면 내가 요금이 지금 이 전화하면 요금 안 넘어가나? 고객님, 이거 내려? 고객님 욕설하시면 상담이 어렵습니다. 너희들이 그러면 얼마만큼을 전데 상당히 어렵다 그래. 요거 22에 도중과 학생회가 나 서울시청장 바꿔. 이뿐만이 아니다. 여성 상담사들에게는 심한 모멸감이 느껴질 정도의 각종 성희롱도 난무하고 있다. 저기요. 애기가 생긴다는 거 어떻게 해야 돼? 뭐요? 네, 선생님? 글쎄요. 연락처 안내해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네, 가서 연락해주세요. 한 조사에 따르면 다산콜재단 상담사들은 월 평균 무리한 요구 8.8회, 인격무시 8.8회, 폭언과 욕설 6.5회, 성희롱 4.1회 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러다 보니 수많은 상담사들이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이런 일은 비단 다산콜재단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3년 전부터 한 기업의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박미영 씨. 제품의 환불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 특히나 악성 민원에 많이 시달린다고 하는데, 이 것들아, 니네 이 같은 새끼들은 늘 다 그딴 식으로 쳐말하지. 뭐 물건 팔아 제껴놓고서 이 뱅크에서 허락도 없이 돈 빼가고. 성희롱도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말을 하다가. 근데 포르노 그 영상을 틀으신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는 상태에서 하면서 아가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아가씨 가슴 어떻게 되냐고. 아무래도 이런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마음대로 전화를 끊어버릴 수조차 없다는 콜센터 상담사들. 하나는 좋다.
고객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걸 다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아니 왜 그 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 결코 상담사들은 함부로 전화를 끊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규정이에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다짜고짜 욕설과 갖은 모욕적인 말을 듣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박미영 씨.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음의 병은 점점 더 깊어만 가고 있다. 고객의 기분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이 수반되는 노동을 감정노동이라고 한다. 콜센터를 비롯해 경비원, 미용사 등 고객을 상대하는 대부분의 서비스직이 감정노동에 해당한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임금 노동자의 40% 수준인 약 800만 명의 노동자가 감정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고객이 자신을 왕이라 생각하며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서슴지 않는 일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주유소 직원에게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사람부터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직원의 무릎을 꿇리는 사람도 있었다. 또 자신의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흉기를 휘두르는가 하면 그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경비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일도 있었다. 최근에는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주문한 음식이 잘못 나왔다는 이유로 고객이 응대 직원을 향해 음식물을 집어던지는 갑질 동영상이 공개돼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 문화와 그 속에서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감정 노동자들의 권리. 실제 감정 노동자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고객에게 인격 무시와 폭언 등을 들은 적 있다는 감정 노동자가 10명 중 8명에 달했다. 이러다 보니 감정 노동자의 50%가 본인의 감정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해 불면증과 우울증 등을 겪고 있고, 자살 충동도 일반 노동자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골물대로 골마가고 있는 감정 노동의 고질적인 병폐.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 신청도 급증하는 추세인데, 이에 정부에서도 감정 노동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고, 지난 10월부터 이른바 감정 노동자 보호법 시행에 들어갔다.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감정 노동자에게 건강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업주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하고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처럼 감정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각 지자체나 회사에서도 감정 노동자 권리 보호에 관한 각종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 서울의 한 백화점. 매일같이 수많은 고객들을 상대하며 친절한 서비스로 응대해야 하는 직원들. 하지만 종종 고객들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그렇죠. 많은 고객님들은 아니지만 사실 그런 분들이 저희 매장에 입점을 하게 되면요, 많이 상처를 받죠. 상처도 받고 힘들고 어떠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부딪히는 고통은 좀 있죠, 많이. 그런데 최근 이곳에 작은 변화가 일고 있다. 백화점 곳곳에 설치된 안내문과 직원들의 가슴에 달린 노란 배지. 과연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저희 백화점에 많은 감정 노동자분들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이제 많은 고객님들이 오시지만 그 고객님들 가운데서 블랙 컨슈머님들이 계세요. 저희 직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백화점은
전국 점포 13곳에서 마주하고 있는 직원을 존중해 주세요라는 고객 선언문을 매장 내에 배치하고 감정 노동자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 중이다. 또 악성 고객 대응 매뉴얼도 재정비해 교육하고 있다. 긴급 응대 매뉴얼이라고 해가지고요. 교육을 했습니다. 이 교육은 저희가 긴급 사항,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객의 폭언, 폭행, 기물파손 내지는 어떤 송일홍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시에 사원들이 당황하지 않고 적절하게 시기적절하게 응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지만 직원들은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름표 위에 이렇게 배지가 있다 보니 고객님들께서도 좀 더 직원들을 대할 때 마음의 여유도 있고요. 저희도 좀 그런 부분을 고객님한테 느끼면서 감사히 하고 있죠. 좀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작은 노란 배지 하나가 잊고 있었던 사람에 대한 예의와 배려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서울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이곳에선 최근 감정 노동자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퇴근 시간이 지나자 하나 둘 센터를 찾는 사람들. 어머니 오늘 여기 어떻게 오셨는지. 근로자들의 체조, 건강 체조 때문에. 바로 감정 노동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기 위한 힐링 체조. 마음에 쌓아놓기만 했던 수많은 화를 신나게 풀어낼 수 있게끔 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포출을 잘 못했어요. 그냥 자꾸 쌓아두기만 했어요. 쌓아두기만 했는데 제가 참여해보니까 정말 별로 웃음도 없거든요. 웃음도 없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그냥 이 마음에 있는 게 확 이렇게 열리는 느낌 받았고요. 여기서는 제가 위로를 받죠. 제 몸이 또 정화도 되고 그러면서 안정감을 이제 하루 종일 필요했던 내면, 신체면을 이렇게 이완시키고 그래서 안정감을 갖게 되는 거죠. 평상시 숨겨왔던 자신의 감정을 이곳에서 마음껏 표출하는 감정 노동자들. 우리는 그동안 이들도 존중받아야 할 존재임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 감정노동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이제 점점 큰 비중을 차지할 텐데 이분들이 정말로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존중해주고 고마워하고 이런 문화가 좀 많이 정착돼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안정되고 따뜻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감정 노동을 하는 시대. 100가지의 제도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일 것이다.